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경매 물건의 그 낙찰 사례를 가지고 제시의 건물로 이제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면적을 일단 그 1차적으로 기준하자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2번에 보시니까 뭐 2번, 3번 내용이 타이틀을 보니까 근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 3번은 이제 근원 없이 식재되었거나 토지 소유자가 식재한 경우 이게 뭐냐 이게 수목이 뭐예요? 수목.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인데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무도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 모양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나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목 등기할 수 있어요. 또는 두 번째, 임목 등기하면은 등기가 되니까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 관계가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임목 등기가 된다더라 하게 되면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목 등기된 사실 여부는 어디서 파악하면 된다더라 이게 토지 대장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제 임목 지상에 수목이 있다 이랬을 경우 임목 등기되었다면 그게 임목 등기된 그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지상에 수목이 있는데 그 수목이 임목 등기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임목 등기되면요 이것도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부동산 관할 등기소 하셔가지고 임목 등기된 이 부분에 대해 등기부 등본 한번 발급 받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임목 등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 뭡니까? 명인 방법 해가지고, 끈을 하나 쭉 둘러서가지고 어떤 폐찰, 명찰을 달아놓는 것이죠. 이거 누구 거? 이건 안종현이니까. 이게 명인 방법이랍니다. 자, 임목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보니까 소유자가 A로 되어 있네? 명인 방법상에서 보니까 이것도 A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지상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B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수목이 있는데 이 수목이 뭐다?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관계가 확정되고 또는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 관계가 지상에 수목이 뭐 누구 거 A 거로 되어 있다더라. 그러면 근데 땅이 경매가 나왔다. 땅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손치더라도 이 나무는 누구 거 A 겁니다. 누구 거 A 게 된다. 이게 내게 안 된다. 자, 이 상태 땅이 경매 나와가지고 C라는 사람이 들어가 땅을 낙찰 받았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지상에 수목은 누구 거더라 이게 A 명의로 남아있다. 특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랬을 경우 때로는 법정지상권 우리가 법정지상권 하니까 뭐 건물만 국한되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무 같은 경우도 임목 등기됐다 그러면 때로는 봐서 소유권이 이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근원에 의한 뭐 식재, 근원 없이 식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닌 미등기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등기가 될 경우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 관계를 표시했는데 1번과 2번이 아닌 미등기 수목이 땅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예, 미등기 수목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에, 자, 첫 번째, 어떤 근원 하니까,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지상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임차권,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대차, 공짜로 땅을 쓰는 겁니다. 사용대차 등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이 사람 B란 말이죠. 그럼 B하고 A하고 둘 간의 어떤 근원에 의해서 뭐 지상권 하든 임대차로든 사용대차 계약에 하든 어쨌든 근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근원 없이 그냥 B가 지 마음대로 나무 심은 거 아니거든. 근원에 의해서 B가 A 남의 땅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다더라. 그럼 요거 누구 거? B 겁니다. 근원에 의해서. 그러면 이 땅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더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땅을 예를 들어 가지고 C라는 사람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여전히 지상에 미등기 수목입니다. 미등기 수목은 이게 소유자는 누구 거 하니까 B가 여전히 소유권을 수목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 땅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주어진다더라 이렇게 봅니다. 요거 보면 말이지 우리 민법
622조 해가지고 기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법 622조에 이건 뭐더라?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의 타접은 임차인 명의로 지상 건물을 등기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랬을 경우마다 토지 임차인을 그러니까 지상의 건물 소유자란 말이죠.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 민법 622조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A 땅이 경매에 나왔다. 근데 C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미 A와 B는 어떤 건원에 의해서 지상권이다,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어떤 건원에 의한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B가 남의 땅을 A 땅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뀐다 손치더라도 B는 A한테, C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더라. 다 큰 소리 친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상권 계약이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이거, 지상권 설정 계약에 투잡아가지고,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에 투잡아가지고, 그 지상의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그 계약 기간이,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 하면, 남의 땅을 사용한다, 그럼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5년이면 5년, 10년이 10년에가 사용기간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는 사용기간이 끝났다 했을 경우는 끝난 상태에서는 뭐다 이게? 첫 번째,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난 더 이상 안 할란다. 그럼 어떻게? 그때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건물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그럼 이 내용도 보면 민법 요 규정에 의한 유추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 지상의 미등기 수목 소유자인 B는 뭐다? 그 전에 A랑 얘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 B는 C한테 야 나하고 다시 계약 갱신하자.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원에 의해서 제3자가 나무를 심었다. 근데 그 땅이 경매에 나왔다. 그럼 그 지상의 나무 수목 그건 누구 거? 미등기 수목입니다. 누구 거? 내 거 아니요. 그 수목을 식재한 사람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제 3번은 보면 이제 근원 없이 식재했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식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원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소유자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심은 거게. 토지 소유자 저기 서울 살고 저쪽 지방에 땅이 있는데 그냥 나무를 심은 거다. 아무런 근원 없이 나무를 식재했다. 또는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나무를 식재했다 이랍니다. 이랬을 경우는 뭐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등기 수목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 등기나 또는 명인 방법에 의한 소유권 관계를 표출시키지 않은 미등기 수목이 식재되었다. 근데 이걸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식재했다. 또 언제 보니까 근원 없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예를 들어 소유자는 A고 이 사람 B란 말이죠. 이 사람이 A한테 사다가 내 당신 땅 좀 사용해가 내 나무 좀 심읍시다. 이런 식의 어떤 쌍방간의 그 계약 없이 그냥 마음대로 심은 겁니다. 또 이제 요 소유자 같은 A가 나무 심었다 그러죠. 이랬을 경우에 이 땅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지상의 미등기 이 수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뭐라 이게? 이때는 토지의 미등기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랍니다. 왜 부합물이냐? 이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목 등기된 수목이나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근원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하지 아니한 근원 없이 지 마음대로 심었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나무를 심은 뭐다 이거? 미등기 수목입니다. 미등기 수목은 이 뭐다 이게? 땅에 항상 찰떡궁합 부합돼 버린다 이게. 부합된다는 게 부합문 뭐지 이게?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건 동산이겠죠. 나무는 이건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동산과 부동산이 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뭐다 이게?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다 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요. 부합물이다 그러면은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미등기 수목입니다. 이게 이제 땅이 경매가 나왔다. 자,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뭐다? 수목은 이게 미등기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다. 부합물이다. 그럼 민법 358조인가요? 거기 보면은
저당권에 해로운 저당 목적물 뿐만 아니라 부합되는 부합물에까지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내용 규정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누가 낙찰받았더라? B라는 사람이 낙찰받아버렸어요. B라는 사람이 낙찰받는다.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 미치지? 그러니까 지상의 미등기 수목에까지도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이 미등기 수목은 이게 누구 거더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식재했거나 아니면 근원 없이 제3자가 식재하였다 손치더라도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누구 거? B 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단 전제가 뭐냐면은 지상의 미등기 수목인데 분명히 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및 종물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전제가 뭐지? 근데 이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그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단 뭐다? 너네 공짜로 이거 취득하지 말아라 이거지. 예. 미등기 수목임에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제시외 하니까 등기 안 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그 평가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등기는 일종의 제시외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등기 안 돼서 제시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합된다. 야, 이 부합물이네. 그럼 어떡하지? 전제는 뭐다, 이게? 미등기. 미등기 수목일지언정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미등기 수목에 대해서 이걸 평가를 해라, 평가. 감정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미등기 수목까지도 어떻게 경매 가격에 포함시켜버려라. 만약에 이 미등기 수목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를 진행했다면 이것은 뭐다? 감정평가서상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대부분 팔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등기 수목은 뭐야?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자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지? 지상의 미등기 수목까지 미친다. 따라서 이거 누구가 토지 낙찰자 B 네가 가져가라. 그런데 전제가 뭐지? 가져가는데 공짜로 가져가지 말아야겠지. 어떻게? 이것도 미등기 수목도 일종의 하나의 부합물로서 제시외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평가를 해라. 그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덜렁 가져갔다. 이건 감정평가서 가격 산정에 있어서의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상에 미등기 수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수목도 보니까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땅 같은 거 이제 만약에 경매 투자를 하신다 했을 경우는 가면 바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럼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나무가 임목 등기됐나? 아니면 또 명인 방법에가 끈을 쭉 둘러가지고 이거 누구 거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표시했나? 아니면 또 세 번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는 과연 누가 심었느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심었느냐? 아니면 제3자가 심었느냐? 특히 제3자가 심었다 했을 경우 뭐다? 근원에 의해서 심었느냐? 아니면 근원 없이 야밤에 와서 나무 심었느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는 건 뭐다? 이게 토지 소유자가 식재하였거나 또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는 아닌데 토지 소유자와 아무런 지상권이라든지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사용대차 계약 등 어떤 근원 없이 지가 지 마음대로 심어버렸어. 이런 경우에 그 수목은 뭐다? 토지에 부합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합되는 이 수목은 뭐다? 토지를 취득한 낙찰받은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데 전제는 뭐다? 이 미등기 수목에 대해서 공짜로 가져가지 말아라. 따라서 이거 평가해가지고 경매 가격 전체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이거 뭐다 이게? 토지 감정 가격하고 지상의 미등기 수목에 대한 평가 금액까지도 아마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경매 시장에 물건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물건에 이제 입찰 참여한다 했을 때 보니까 지상의 미등기 수목 요거 보니까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사안에서 여기 보니까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야. 따라서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저 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당연히 나한테로 오게 돼있어. 그런데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감정평가서를 한번 쭉 보시죠. 봐가지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지상의 미등기 수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다면 이것은 감정평가서 상의 가격 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안 됩니다. 평가했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건 들어가서 그냥 낙찰 받고 이건 누구 거, 내 거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봐가지고
그 미등기 수목을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요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질문 드립니다. 평가하지 않았어요. 평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값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B가 들어가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지상의 수목도 법률적은 당연히 삐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 B한테 야 너 잔금 납부해라 해서 이 사람 잔금 납부해라 했습니다. B가 어떻게? 경매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완납했습니다. 완납하고 나서 그 뒤에 나중에 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나무를 심었다 치자 이거죠. 토지 소유자 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야 이거는 지상에 미등기 수목이요. 미등기 수목인데 내가 심었는데 좋다 이거 땅에 부합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봐가지고 이게 평가가 안 돼 있고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뭐다 땅값 평가된 요 부분에 대해서만 네가 땅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는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이 전 소유자가 와서 포크레인 가져와서 이 나무를 파가겠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파가겠다고 했을 경우에 답은 둘 중에 하나가 파가라 아니 파가지 말아라. 이런 경우 뭐다 이게 B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없다. 큰 소리를 칠 수 있지요. 왜냐하면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됩니까? 돈 완납하면 이래서 낙찰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함으로 인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땅에 대해서 따라서 잔금 완납으로 인해서 이게 뭡니까? 잔금 완납이라는 것은 이게 매각이죠, 그죠? 매각되는 시점을 해요. 매각되는 시점을 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저당권 등 모든 권리는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거 누구 거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 거.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 겁니다. 그러면은 전 소유자가 와가지고 포크레인 들고 가져와서 나무를 파가겠다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경매 절차상에서 다투어야 되지 않느냐. 자,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평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수목이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낙찰이 됐다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 소유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나름대로 자기 어떤 이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의냐니까 미등기 수목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다 이게 감정평가서 작성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하자여 따라서 이거 어떻게 매각기일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지 말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이 미등기 수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재감정하자. 이런 식의 어떤 수순을 밟아야지 쓸데없이 포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내가 내 거니까 내가 파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2번 권한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 3번 권한 없이 식재되었거나 토지 소유자가 식재했다더라. 이건 뭐다? 이건 3번 같은 경우에 권한 없이 식재하거나 아니면 또 토지 소유자가 식재했을 경우는 그 미등기 수목입니다. 임목등기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임목등기라든지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 관계가 표출된 그런 수목이 아니고 미등기가 뭐냐? 미등기 수목입니다. 이런 미등기 수목 같은 경우는 뭐다? 항상 토지에 부합된다. 토지와 미등기 수목은 짝짝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합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의 미등기 수목이 부합되는 부합물이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제시 외 물건으로 봐야겠죠. 건물은 아니고 제시 외다. 제시 외면 우리 지난 시간에 경매정보제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시 외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감정상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물건이면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서 토지 가격과 미등기 수목에 대한 가격을 같이 평가해가지고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된다. 그런다 보니까 지상의 미등기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나름대로 이의도 제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와서 이 수목은 내 거니까 파가겠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이로써 그 수목은 낙찰자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등기 수목인데 평가되지 아니한 채 경매로 낙찰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났다가 또다시 항고, 재항고 이런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